96회 전산세무 이급 문제 보시면 되시고 이번 시간에는 문제 1번하고 2번에 있는 전표 입력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코드는 962번으로 들어와져 있으시면 되시고, 자, 주식회사 평화전자는 제조와 도소매 그리고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고요. 자, 당기는 제8기이고 회계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특이한 부분은 없고요. 무역업 얘기가 등장이 되어 있네요. 무역업 어떤 문제를 내는지 또 봐야 되겠지만. 자, 그러면 전표 입력 1번 문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이니까 회계관리 쪽에 있는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시면 되시고요. 자, 일자는 8월 31일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면 8월 31일 입력을 해놓으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죠. 당사의 법인세 중간 예납세액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산으로 처리해달라라고 되어 있네요. 5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차하였다. 우리가 법인세 같은 경우는 이자를 받는 시점에 미리 징수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원천 납부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1년의 회계기간에서 절반에 해당되는 6개월치만큼 중간 예납이라는 것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나간 돈이 500만 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고정답이죠, 여러분. 네, 그리고 자산 처리한다라고 했으니까 미리 낸 세금입니다라고 해서 우린 차변에 뭐라고 써주시면 되시고요. 선납 세금이라고 써주시면 되시겠죠. 그리고 상대편 계정 대변에는 보통 예금으로 이체했습니다라고 했으니까 보통 예금 써주시고 마무리. 돈은 500만 원 그대로 기록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자산 처리하지 않고 법인세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 주세요라고 하시면 998번에 있는 법인세 등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세요. 전산세무 회계 시험이 그런 문제를 낼 때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문구 꼭 확인하실 것.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우리 구분란에 차변 넣어주시고요. 선납세금 136번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 금액은 5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편 대변 선택하시고요. 보통예금 103번 넣어주시고 우리 500만 원 그대로 마무리. 더 하실 일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다음 문제 또 들어가 볼게요. 자, 날짜 9월 3일이네요, 여러분. 그러면 달과 일자를 변경해 주셔라. 9월 3일. 미국 바이든 은행으로부터 금년 2월 10일에 차입한 단기 차입금 2만 불이 있대요. 자, 그래서 지금 단기 차입금이라고 나와져 있는 부분 제가 표시 좀 할게요. 네, 단기 차입금 2만 불을 보통 예금에서 달러로 환전하여 상환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럼 계정 과목 정리 끝난 거 아닌가요? 우리 단기 차입금 무엇하였다? 상환하였다. 그럼 단기 차입금 어느 변에 쓰고요? 차변에 쓰시고요. 그리고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보통 예금 대변에 기록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단기 차입금은 어디서 빌려왔다? 미국의 바이든 은행에서부터 빌려온 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땐 문제는 이거죠, 여러분. 2만 불이라는 건 외화예요. 그러면 외화 거래가 있으면 환율의 차이가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실제 거래에서 나오는 환율 차이는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을 쓰셔야 되고요. 12월 31일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 또는 받을 돈 또는 갚을 돈에 대한 외화에 대해서는 외화 평가라는 걸로 하죠. 그때는 환산손익계정 쓰셔야 되고 반드시 구분해서 씁니다. 자, 상환했을 당시에 환율은 1달러당 1,100원이었고요. 차입 당시의 환율은 1달러당 1,200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예금에서 돈을 빼서 환전해서 갚게 되면 원래 그 환전과 관련된 수수료 등이 발생이 돼요. 그런데 환전 수수료 등 기타 비용은 없다고 가겠대요. 그러면 우리는 수수료 비용 안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1,200원에 빌렸던 돈을 1,100원에 갚았다는 얘기네요, 여러분. 그럼 계산을 위쪽에 좀 써볼게요. 그럼 계산하시면 나는 US 달러 얼마? 2만 불을 갚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2만 불 곱하기 1,100원 하시면 내가 실제 보통 예금에서 나가야 되는 돈은 얼마가 될 것이다. 2,200만 원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나는 돈을 빌릴 때 우리 1달러당 환율은 얼마였다? 1,200원이었대요. 그러면 2만 불 곱하기 하시면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 2,400만 원인가요? 네, 2,40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는 외환차액인지 외환차손인지를 계산하고 싶다라고 하면 2만 불 곱하기 무엇 하시면 된다. 우리 상환 당시 환율 얼마가 있고요? 1,100원이요. 자, 그리고 차입 당시 환율 얼마이다? 1,200원. 자, 요거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환율의 차이는 얼마가 된다? 우리 100원의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2만 불 곱하기 우리 100원 해주시면 외환차손익은 얼마가 된다? 200만 원이 되죠. 그러면 2,200만 원과 2,400만 원의 차이가 200만 원이지 않나요? 근데 지금 빌려올 때 환율과 갚을 때 환율을 비교해 봤더니 우리 갚을 때 환율이 더 내려갔어요, 여러분. 그럼 회사는 이익일까요? 손실일까요? 이익이에요, 여러분. 이익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부채와 관련된 계정들은 지금 현재 환율에 비교를 해보면 음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요. 네, 그러면 이익이에요, 오히려. 저 음수 표시는 안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익이 나와집니다. 자, 그럼 요거 분개하시면, 분개를 해보시면 우린 차변에 누구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차변에 단기 차입금을 쓰시면 되는 거고 그게 2,400만 원입니다. 라는 얘기고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는 누굴 써주시면 돼요. 내가 통장에서 나가는 돈, 보통 예금 그 돈이 2,200이고 그리고 우린 외환 차익 얼마가 있다? 200만 원이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마무리. 그래서 각각 계산해서 차이를 계산해도 되고 저처럼 2만 불에서 환율 차이만큼 곱해서 계산해도 되고요. 어떤 방식을 쓰든 편한 방식대로 씁니다. 그리고 반드시 단기 차입금에는 은행 꼭 넣어주셔야 되고요. 저는 차변부터 넣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차입금이라고 넣어주시면 되시고 거래은행은 바이든이라는 은행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2,400이죠, 여러분. 그리고 상대편 계정 대변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보통 예금 103번 넣어주시면 되고 은행은 별도로 준 거 없습니다. 금액은 2,200만 원이 나갔고요. 우리 환율과 관련된 거래에서 이익을 봤다. 외환차익이라는 계정 과목 넣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하실 거 있을까요? 없죠?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9월 30일이네요, 여러분. 그러면 달은 그대로 두시고 일자만 30일로 변경. 자, 9월분 직원급여가 아래와 같을 경우 이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당사의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며 그러니까 저희 시험지에 며칠 줬어요, 여러분? 9월 30일이라고 날짜를 줬겠죠, 여러분? 그래서 9월 30일이라고 줬고요. 자,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으니 대변 계정은 보통 예금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계정 과목은 급여와 임금을 사용하여 분개하며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느 변에요? 아, 나는 차변엔 급여와 임금을 쓰고 대변엔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다라고 쓰면 되겠구나. 이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그 계정 과목 쓰시고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영업부고요. 한 사람은 생산부입니다. 그럼 영업부의 박흥민의 급여는 무엇으로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부분은 그대로 급여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240에 100만 원이, 아니 10만 원이 더해져서 얼마가 된다? 250이네요. 그래서 급여로 들어가야 되는 건 250만 원이고요. 자, 그리고 생산부서의 차이찬의 인건비는 230만 원이네요, 여러분. 네, 그럼 그거는 임금이라고 해서 제조 원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제 내용이 갔더니 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래서 공제 전체 개는 얼마가 있다? 우리 44만 5,890원이 있다. 자, 요건 미리 징수해서 내가 가지고 있다가 다음 달 10일에 낼 거죠, 여러분. 그런 계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예수금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차감 수령액은 위에서 뭐라고 했다? 보통 예금이요. 그래서 제가 대변에 쓰시라고 써드렸죠. 그러면 차감 수령액이라고 하는 건 회사가 줘야 되는 돈이죠. 그럼 요 부분에 대한 게 계정 과목 뭐가 된다? 보통 예금이 된다. 이 얘기죠. 그럼 여러분 차변 대변 결론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원래 이런 분계는 세무보다는 회계 쪽에서 자주 이런 차트 붙여놓고 내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회계에서도 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급여 대상 붙여놓고 회계 처리해달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들어가시죠. 구분란에 가셔서 차변 선택하시면 되시고 우리는 급여라는 계정 과목을 입력합니다. 반드시 판매비와 관리비의 계정을 쓰셔야 되겠죠. 그랬더니 참 많네요.
우리 801번에 급여 개정 과목 있네요. 그럼 801번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차변에 얼마 넣어주셔라? 250만 원이에요. 그리고 같은 변 차변에 우리 500번대 임금 504번에 있고요. 그리고 금액은 얼마 넣어주셔라? 23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차변 입력은 다 끝난 거죠. 이제 대변에 갑니다. 미리 뗀 소득세 등이 해당되는 건 예수금 계정 과목을 넣으셔라. 부채 계정이고 금액은 44만 5,890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변 대변에 나머지 차인 지급액은 보통 예금 통장에서 지급했죠. 보통 예금 넣어주시면 되시고 금액은 435만 4,110원. 여기 써있는 금액과 동일하겠죠. 됐을까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가서 이거 내라는 분계가 또 시험에 나오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금 절반은 근로자 거고 그리고 복리후생비나 세금과 공과금은 회사가 부담하는 50%였었겠죠. 그거 정리하는 문제도 나와지니까 예수금 상계 정리도 반드시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3번에 나와 있는 9월 30일자 문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11월 2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달 좀 바꿔주세요. 11월로 넣어주시고 날짜는 2일. 자, 액면가액 3천만 원인 3년 만기 예사채를 3,200만 원에 발행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액면가 3천짜리를 3,200에 발행하면 우리는 할인 발행이다, 할증 발행이다. 할증 발행이 되는 거죠. 네, 할증. 그럼 이때 나오는 게 무슨 계정 과목이 나온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등장해야 되겠죠. 그 금액이 200만 원. 자, 그리고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거 그대로 분개하시면 되네요. 회계 수준의 분개 문제를 줬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입력하는 11월 2일 분개는 거의 회계 수준 분개입니다. 회계 수준. 그럼 차변에 지금 계정 과목 쓸 거고 대변에 계정을 써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차변은 받은 돈이니까 보통 예금이라고 쓰시고 3,200만 원이 무엇되었다? 입금되었다. 그리고 대변에는 사채. 근데 여러분 사채는 항상 무슨 금액으로 쓰셔라? 액면이요. 자, 그래서 액면 금액 3천만 원을 기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살증이기 때문에 우린 사채, 할증 발행, 차금 200만 원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 그러니까 크게 어려웠던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차변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보통 예금 103번 그리고 차변의 금액은 3,200 상대편 계정 대변 선택하시고요. 사채라고 하는 계정 과목 넣어주시면 되시고 금액은 3,000으로 수정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같은 변 대변에 사채를 무슨 발행했다? 할인 발행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계정 과목 선택해 주시고요. 또 계정 과목 잘못 선택하지 마시고 그리고 200만 원 정리하시면 됩니다. 더 할 일은 없죠. 이 문제가 조금 변형해서 나온다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사채 발행비요. 그렇죠. 여기 추가할 수 있는 문제는 사채 발행비 문제가 들어올 거예요. 그럼 사채 발행비 문제가 나오면 우리 사채 발행비는 별도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발행 금액에서 무엇 된다? 차감된다고 했죠. 그래서 할인 발행은 할인 발행 차금이 더 증가할 것이고 할증 발행이었으면 할증 발행 차금이 줄어들 것이다. 액면 발행했던 상황이었더라면 할인 발행으로 뒤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거만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 12월 8일로 변경할게요. 일반 전표 문제 12월 8일 문제. 자, 출장 중인 영업부 직원들이요. 법인 신용카드로 카페 마음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자, 나라카드를 제출하였다. 카드 이름이 나라카드인가 봐요. 자, 그래서 나라카드 제출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펜 기능이 또 풀렸네요. 자, 거래일 현재 카페 마음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이고 우리 7월 1일자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은 제외됩니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누구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거나 또는 누구였을 때 가능한 얘기죠, 여러분? 우리 4,800만 원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 그래서 간이과세자이고요. 여비교통비를 처리해달래요. 네, 그러면 우리 여비교통비 처리하시면 되겠죠. 이게 왜 여비교통비냐면 출장 중에 영업부 직원들이
커피 사 먹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비교통비 처리해달래요. 이게 만약에 회사에서 복리적으로 지원했다 그럼 복리후생비일 거거든요. 회사에서 근무 중에 사 먹은 거면. 그러면 여비교통비는 반드시 회계 처리하실 때 이런 뭐로 가야 될까요? 출장 중인 영업부 직원이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정리를 합니다. 자, 금액은 현재 얼마이고요? 9,000원. 뭐 더 할 거 있을까요? 없네요. 제가 카드 이름도 표시했고요. 그러면 들어가 보시죠. 자, 12월 8일 날 차변 선택하시고 우리는 누구 입력하시고요? 여비 교통비 입력 812번에 있는 여비 교통비 입력해 주시고요. 금액은 9,000원입니다. 그럼 9,000원 넣어주시면 되시고 상대편 대변에 가셔서 우리 미지급금 가시면 되죠. 그리고 그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누구이다? 나라카드요. 그래서 나라카드 넣어주시고 마무리. 더 할 거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복수 답안 지금 올라와져 있습니다. 누구요? 미지급 비용도 인정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미지급금 넣고 끝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메인 매출 전표로 이제 들어가시면 되죠, 여러분? 자, 메인 매출 전표 1번 문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전화가 계속 오네요. 왜 그러는 걸까요? 자, 날짜는 며칠이냐면 5월 11일입니다. 지금 뭐가 풀려서 계속 이러는 거죠? 자, 월하고 일자 입력해서 들어오셔서 유형에 커서 놓고 내용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사는 주식회사 전자랜드로부터 업무용 컴퓨터를 우리 부가가치세 포함 110만 원에 현금으로 구입하고요.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용을 수취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실제 컴퓨터 부가세 포함된 거 사가지고 오신 거 매입세 공제 받는데 전혀 문제 없죠, 여러분? 그럼 현금 영수증을 받아왔으니까 매입이고요. 부가세 10%가 있는 거니까 60일 현가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유형 번호는 여러분 써놓으실 때 60일 현과라고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돈은 현금 지급하고 구입했으니까 우리 분계는 현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구입한 건 자산 처리해달라라고 했으니까요. 요건 계정 과목 뭐로 처리하자? 비품이라고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얼마 지불했다? 우리 110만 원 지불하고 샀습니다. 더 할 일이 있을까요? 차변의 비품과 부가세 대급금, 대변에 현금 지불했다 라는 분개하시면 되는 거죠. 자, 전표 입력하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자리에 가셔서요. 뭐라고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우리 60일 현과 품목에는 컴퓨터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급가액은 우리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건별거래는 부가세 포함 금액을 넣으시라고 했어요. 110만 원 입력하시면 100만 원에 10만 원 구분돼서 들어오는 거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리고 거래처는 누구 넣어주시면 된다. 전자랜드에서 구입한 거죠. 전자랜드. 여러분 전자랜드에서 구입한 거 맞죠? 우리 지금 현재 전자랜드에서 구입했다. 근데 전자자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랜자를 한 번 더 넣으세요. 그러면 주식회사 전자랜드 검색되죠? 그럼 전자랜드 검색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분계 자리 가셔서 현금 선택합니다. 그럼 돈이 110만 원 나갔으니까 출금 전표가 형성이 될 거고요. 부가세 대급금 그대로 두시고 원재료 계정 과목을 뭐로 바꿔주셔라? 우리 유형자산 비품 212번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는 혼합으로 쓸 거예요 라고 하시면 혼합으로 가셔서 차변 대변 구분해서 입력해도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그럼 입력 다 된 거죠, 여러분?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날짜는 7월 16일입니다. 그러면 월과 일자를 모두 다 바꿔주세요. 당사의 영업부서에서라고 들어와져 있으시고요. 자, 출장용 차량 배기량이 1000cc 미만의 경차라고 하네요, 여러분. 자, 여기 배기량이 1000cc 미만의 경차라고 하면 우리 1000cc 이하 자동차까지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자동차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자동차이구나 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제 가능 자동차이고요. 자, 그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여 주식회사 가득 주유소에서 휘발유 공급가액 얼마 3만 원에 우리 3천 원을 넣고요. 법인명의 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부서요? 영업부서의 출장에 사용되는 자동차. 자, 매입세 공제 받는데 전혀 문제 없죠, 여러분? 그럼 매입에 가시고 카드 거래이고 부가세 10%가 있습니다. 그럼 57 카드 과세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럼 유형 정리 끝난 거죠, 여러분? 그래서 57 카과라고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 휘발유 공급한 거 지금 정리하는 거죠. 그럼 휘발유는 뭐라고 쓰시면 될까요? 차량 유지비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영업부서니까 차량 유지비는 반드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카드 결제했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 또 뭐로 쓰시면 돼요? 아직 카드사한테는 돈을 못 주었어. 미지급금이라고 넣어주시면 되죠. 분기 유형 뭐 선택하시면 될까요? 카드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른 유의점은 없습니다. 입력하러 들어가시죠. 자, 유형 자리 가셔서 우리 57 카드 과세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넣어주시고 품목은 휘발유라고 쓰셔도 되고요. 그냥 주유했다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걸 쓰시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 공급가액은 카드 거래이고 부가세가 있는 거니까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넣으셔라. 그러면 3만 원에 3천 원이 나오게끔 3만 3천 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만 원에 3천 원 나올 거고요. 거래처는 어디에서? 가득 주유소에서 넣었대요. 가득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득 주유소 검색됐을 거고요. 그리고 신용카드사에 가셔서 코드돔 F2번 눌러주시고 국민카드 선택을 합니다. 자, 분계는 뭐로 가시면 돼요? 4번 카드 또는 혼합 쓰셔도 돼요. 자, 그럼 대변에 미지급금 나왔을 거고요. 그리고 국민카드 반드시 들어야 되죠. 그리고 원재료 계정 과목 뭐로 바꿔주시면 된다? 차량 유지비로 바꿔주시면 된다. 그리고 그 차량 유지비는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니까 822번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더 하실 일이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무리. 자,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1일입니다. 문제 볼게요. 자, 거래처 주식회사 5대 양의 제품을 매출하고요. 아래와 같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무엇하였다? 발급하였다. 자, 부가가치세 10%가 있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우리는 매출 쪽에 가셔서 유형번호 몇 번 쓰시면 돼요, 여러분? 11 과세라는 유형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거래처는 누구 넣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물건을 파는 평화전자죠. 그러면 공급받는 자 5대 양이 필요할 것이고 날짜는 8월 11일 나와져 있으니까 문제될 거 없으시고요. 그리고 여기 수량과 단가, 공급가액과 세액 모두 다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상단에 보면 돈 받은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어디를 보셔라? 합계 부분 옆에 있는 현금부터 외상 미수금 부분을 보셔라. 그러면 계정 과목은 현금 300만 원 그리고 요 자리 외상 미수금에 있는 금액은 뭐라고 쓰시면 된다? 외상 매출금이라고 우리 기록하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분계는 뭐로 가야 될까요? 혼합이네요, 여러분. 일부는 현금, 일부는 외상. 그럼 혼합을 쓸 수밖에 없죠. 정리 다 할 거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럼 저희는 입력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자리 가셔서 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0일 과세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품목에 뭐라고 넣으시면 돼요? 제품 넣어주시고요. 저는 수량 2,000개, 단가 3,400이라고 넣을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품목과 수량과 단가 부분은 복수거래가 아닌 이상 채점하지 않아요. 안 넣어도 괜찮다는 거. 자, 680만 원에 68만 원이 들어올 거고요. 거래처는 누구 쓰시면 될까요? 우리 5대 양의 물건 팔았죠? 네, 5대 양 거래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대 양 선택해 주시고 전자, 여 선택합니다. 분계는 혼합.
그럼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과 제품 매출 자동으로 들어와져 있을 거고요. 차변으로 내려오셔서 101번 현금으로 받은 금액 얼마로 입력해 주시고 300만 원으로 수정 입력하시고 자 같은 변 차변 선택하시고 외상 매출금 108번 선택해 주시고요. 금액 448만 원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할 거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가 그다음 어려운 건 없네요. 지금 현재까지.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6일입니다. 일자를 8월 16일로 변경. 자, 내용 볼게요. 자, 사업자가 아닌 한지평 씨에게 제품을 판매하는데 대금 88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당일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단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은 발행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8월 16일에 거래는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발행 안 했으니까 나는 증빙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무증빙 거래라는 거죠. 근데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 88만 원이라는 건 부가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매출 쪽에 가셔서 무증빙인데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14번 건별로 넣고 부가세가 없으면 20번 명건으로 넣는 거거든요. 우리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그럼 유형 번호는 14번 건별이라는 유형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돈은 뭐로 받았다? 보통 예금으로 금일 받았어요, 여러분. 그럼 분계는 뭐로 가시면 될까요? 혼합.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럼 정리 다 끝난 거죠. 입력하러 가보시죠. 14번 건별 문제가 간주 공급 문제 아닌 상태로 나온 건 되게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유형 자리 가셔서 14번 건별. 품목은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자, 공급가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 넣으시라겠죠. 88만 원 입력하시면 80만 원에 8만 원으로 구분되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거래처는 한지평 씨한테 물건을 팔았답니다. 한지평. 자, 그리고 이제 뭐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분계 자리요. 분계는 제가 혼합 넣어달라고 했었죠. 혼합 선택해 주시고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과 제품 매출은 그대로 두시면 되시고요. 차변에 보통예금 103번 넣어주시고 88만 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할 거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4번에 있는 8월 16일 것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문제 볼게요. 이게 한글 파일을 PDF로 전환한 거라 화면 보는 게 조금 불편하네요. 중간에 걸쳐지는 게 안 돼서. 자, 우리 9월 5일 볼게요. 달 바꿔주시고 일자는 5일입니다. 자, 태풍으로 인한 손상된 공장 건물을 수선하고요. 주식회사 다고처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지금 제가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거죠, 여러분. 그러면 매입 쪽이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고 그리고 공제가 가능하면 50일 과세, 공제가 불가능하면 54 불공으로 봐야 되겠죠. 대금 중 1,000만 원은 주식회사 다고처에 대한 외상 매출금과 상계하기로 하였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럼 여러분 아직 안 준 돈이죠. 그리고 우리 공장 건물 고치는 데 들어간 돈이에요. 그러면 그 돈은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1,000만 원은 외상 매출금으로 상계하고 나머지는 아직 못 준 돈이니까 미지급금이라는 거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세금 계산서 품목은 이런 매입인데 복수거래 해달래요. 그럼 해주셔야 되겠죠. 복수거래로 입력할 것. 자, 중축공사와 도색공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축공사는 누가 봐도 자본적 지출이고요. 도색공사는 누가 봐도 수익적 지출이죠. 그럼 여러분 자본적 지출은 뭐로 처리한다? 자산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자산으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계정 과목 뭐로 쓰시면 될까요? 공장 건물을 수선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3,500과 관련된 중축공사는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셔야 되고 자, 그리고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는 건 뭐로 처리한다? 비용 처리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도색공사비 200만 원에 대해서는 수선비라고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공장 건물이라는 거 신경 쓰셔야 되죠. 그러면 수선비는 제조 원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매입세 공제 받는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모두 다 공제가 가능하니까 유형은 50일 과세라는 유형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들어가 보시죠.
50일 과세 넣어주시고 복수거래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F7번을 누르거나 상단의 복수거래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하단에 커서 내려가죠. 품목 자리 가셔서 중축공사라고 넣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소량은 그리고 단가는 없어요, 여러분. 넘어갑니다. 공급가액 3,500만 원, 부가세 350. 자, 그리고 도색공사라고 되어 있네요. 도색공사 넣어주시고요. 공급가액 자리에 200만 원 넣어주시고 부가세 20만 원 입력하시고 마무리. 그러면 복수거래로 입력하는 것까지는 정리가 됐죠, 여러분. 그럼 상단으로 올라오실 땐 마우스로 눌러오시거나 우리는 탭키로 올라오시거나 ES키로 올라오시거나 편하신 대로. 그리고 이게 복수거래가 입력이 제대로 되면 매입 옆에 복수자 붙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입력했고요. 자, 거래처는 누구이다? 다고쳐라는 회사. 자, 다고쳐 선택해 주시고요. 전자는 여로 선택합니다. 분계는 누가 봐도 혼합을 쓸 수밖에 없죠. 자, 그럼 혼합 선택하시고 차변에 가셔서 우리 202번에 있는 건물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금액 얼마 입력한다? 3,500만 원으로 수정 입력. 자, 같은 변 차변에 수선비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수선비 입력하시고 반드시 520번에 있는 제조 원가 금액 얼마이죠? 200만 원입니다. 상대편 대변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돈 무엇으로 줬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1부는 외상 매출금과 상계. 그럼 대변에 외상 매출금 108번 금액이 얼마이다? 1,000만 원은 상계하기로 했고 나머지 대변 선택하시고 아직 안 준 돈 미지급금이라고 넣어주시면 되죠. 그 금액은 3,070만 원입니다. 됐을까요? 이게 외상 매출금 보시면 무의식 중에 외상 매입금 쓰는 분들 간혹 있어요. 근데 반드시 문제 읽으시면서 유의사항은 이런 식으로 써놓으세요. 그러면 안 잊어버리시죠. 네, 그래서 틀리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더 할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9월 5일 거래 더 할 일 없죠. 네, 그러면 우리 전표 입력 문제는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표 문제는 특이점 있는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주 냈던 문제들 뭐 특이점을 구태여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지금 풀었던 매입에 복수거래를 줬다라는 거 대부분 복수거래는 매입보다는 매출 쪽을 더 많이 내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특이했다. 근데 이런 건 뭐 큰 문제 안 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 정리 잘 하시면 되는 부분. 그래서 합격률이 조금 더 높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합격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30% 후반대니까. 그래서 합격률 그닥 높지는 않았는데 분기 문제는 어려웠던 문제는 사실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좌는 마무리하고요. 저희 이제 부가가치세 쪽으로 다음 강좌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